자, 우리 화이팅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아서 좀 보겠습니다. 근데 화이팅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은 우리 직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에코프로를 야간에 방송을 해드리고 그 전략 에코프로 전략을 동영상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에코프로 전략을 그 동영상 링크가 있으시면은 답글로 화이팅 선생님께 답글로 그 동영상 링크를 한 번 더 올려주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해서 또 올려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동영상 전략을 마지막 거 하나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거 하나만. 링크가 너무 안 많아도 되고 에코프로도 그냥 마지막 링크, 포스코 케미칼도 마지막 링크, 응? 에코프로 이번에 그 야간 방송 링크. 그 다음에 같이 또 해드릴 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싹 다 정리한 종목도 갖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금양 우리가 어찌됐건 39,000원, 4만원에 다 정리를 했잖아요. 응? 지금 오늘 이제 8%, 11%까지 올라왔다가 꼬리를 달았어요. 5일선에 대한 공방, 그 이후에 5일선 넘기고 나서의 흐름, 프로그램 쪽 37,000주인데 뭐 들쑥날쑥이죠. 일단은 이 그 금양은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뭐 7월 25일, 26일, 10월 13일, 10월 28일 그리고 11월 9일 상한가 수준까지. 그래서 여기서 또 상한가가 들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뭐 지금 접근하면서의 상한가 기준 말고 추세 강화 범위 오늘처럼의 11% 등락 범위만 나와도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비중이 0.6%세요. 근데 0.6%짜리 종목을 시간 들여서 설명하기에는 종목이 너무 이제 보셔야 될 게 많고 어차피 이제 그 좀 들여다보기는 하려고 했는데 투자 경고 위치에 놓여져 있고 얘를 꼭 본다면 이제 요 라인을 이렇게 찍고 두 번 2% 돌리면 그러면 뭐 기계적으로 따라 붙는 거죠. 2% 정도 돌리면 손절 명확히 지키고 그러니까 손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지키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4.95 밀렸죠. 일단 전략 정리해요. 원래는 이제 뭐 한 1.5, 한 2%, 한 3% 밀리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편입단가 수준이시잖아요. 응? 비중이 뭐 아무리 작더라도 소중한 자산이시긴 하죠. 근데 보초병 이렇게 세워놓으실 필요 없어요. 정신없어요.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비중 자체에. 피곤하시기만 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래량 교육 간단하게만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들어 올렸다고 치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팔았죠. 들어 올린 쪽이 팔았든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이 손실 보고 있다가 누군가 대량 물량 갖고 있었는데 팔았든 혹은 누군가 팔니까 옆에서 쫓아 팔았든 거래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던 쪽이 손바뀜일 것이냐 아니면 얘들이 차익 실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손바뀜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모르지. 아니, 농담이라 알 수가 없어요. 대형주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그게 하루에 나오는 게 6번인가 뿐이 코스콤이 안 싸줘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더 의미가 있어요. 24만 8천주, 28만 6천주. 그냥 매수 매도 뺑뺑이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나간 거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이들끼리도 뭐 손바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추정만 할 뿐이죠. 얘는 사고 있는데 어제처럼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팔아. 그래 고점 대비 훅 밀려. 장 끝나고 수급을 알 수 있지 장 중에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누락이 돼요. 수급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누가 사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별의별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일봉에서도 볼까요?
일봉에서 이제 고점을 쭉 끌고 올라가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우린 다행스럽게 잘 빠져나왔고 차익 실현 잘했고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빠져나갔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을 기준 잡아드려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샀는데 여기까지 밀렸다. 이거는 예전 고전 방식으로 한다면 80년대 뭐 90년대까지 또 2000년 초반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어유 거래량 저거 봐봐. 빨간색 거래량이잖아. 저거 매수야 매수. 매집이 됐어. 매집이 됐는데 빠져나갈 흔적이 없네. 야 그러니까 이건 갖고 가는 거야. 흔드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오늘날의 기준에? 야 이거 장이 깨져서 흔드는 거야. 아니야. 결과론적으로는 14,000원에서 4만원 갔다 해도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하루에 5천억씩 터져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얘가 7월 달에는 아직까지는 5천만 주짜리였어요. 그럼 얼마야? 5천억짜리 종목이거든요. 5천억짜리 종목에 5천억이 거래대금이 터져. 5천억짜리 종목에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5천억짜리 5천억 거래대금 터진다. 그게 매집이야? 그럼 여기서 이 거래량에 6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5천만 주짜리에 6천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대주주한테 50% 갖고 있는 대주주한테 지분 빌려다가 털었나? 매매를 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저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에 IT가 발달하고 나서 금융당국이 번역해놓은 기준은 고빈도 거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빈도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매집이라고 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에 물량이 1100만 주 터졌죠. 원래 거래대금보다 거래량보다 작잖아요. 그래도 저 1100만 주가 굉장한 거예요. 누군가가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해가면서 전환 물량 800만 주까지 싹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싹 팔아먹었는지 절반만 팔아먹었는지. 그런데도 주가가 운전이 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파킹이 박혀 있겠죠. 800만 주 던진 것도 뭐 그중에 400만 주 던진 것도 샀을 거고, 매수매도는 그건 누적으로 안 사요. 그렇게 샀다면 여기서 지분 신고가 나와야지. 5천만 주짜리에 6천만 주씩 이런 거래가 터졌으면 지분 신고가 나와야지. 이게 매집이라면. 이런 매집은 없다니까. 오늘날의 기준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 잡혀 들어가. 옛날에는 저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장난을 치면은 금융당국이 잡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전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오늘날은 다 잡혀가요. 실질적으로 잡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1100만 주 터지고 운봉이다. 이게 앞전에 거래가 터져서 빨간 양봉의 기준인데 파란색 음봉이 없으니까 매집이 돼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셨죠? 올라갔죠? 이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뻥이죠. 이게 어떻게 매집주야? 6천만 주 거래 터진 거에서 그러면 6천만 주에 한 하루에 10% 샀나? 6천만 주 거래량에 5% 샀어? 그러면 5%만 해도 지분 신고해야 돼요. 300만 주 샀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어설프게 대처하면 안 돼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교육을 같이 잡아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5분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돼 있길래 교육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주, 150만 주 여기서 거래가 실렸다고 치면 150만 주에 최소 50만 주를 쌓아 올리니까 그럼 50만 주면 얼마예요? 1%고 50만 주면 얼마예요? 150억을 샀다는 얘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뭐 변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비중이 작으신 상태니까 정리하시고 또 금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래가 제한적이고 움직임이 둔화돼 있으면은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고 계셨다면 빠르게 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접근하고, 그리고 고점에서 밀리면 또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 콩고에서 리튬 광산 뭐 MOU 체결, 본계약 체결을 왔다며, 점상 갈 것처럼 얘기해놓고 검증 안 된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자, 정리. 두 번째 기준은요, WCP인데, 두 번째 기준은요, WCP인데 결론적으로 1조 7천억에 62%의 대주 지분이네. 뭐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고, 그죠?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고,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볼까요? 저평가는 아니죠 지금. 응? 전자장비 및 기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IT로 묶을까요? 예를 들어서 IT로 묶어도 되나요? 묶어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하다 못해 뭐 예를 들면 그 큰 그 대형주인 삼성전자의 PER, PBR 대비해서도 너무 과도하잖아요.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잖아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를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평가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이건 뭐예요? 신규 상장주인가요? 그러네. 신규 상장주네.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밀려 내려갔다가 IT가 최근에 강세를 떼어서의 기준인지 어찌됐든 공모 가격 6만 원인데 공모 가격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 올려놨네요. 얘는 얼마에 사죠? 5만 3천 원에 사죠. 근데 아니 왜 또 최고가에 사셨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사라고 하셨으니까, 사라고 했으니까 사셨겠지. 근데 얘도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그리고 공모주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요, 공모 가격을 뭐 믿어줘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똑같아. 우리 카카오뱅크도 이 공모가 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품 빠지고. 아니 초기에 왜 매수를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수급도 들어와 있었어요. 초기에 왜 매수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냐. 그 매수가 그 상장 이후에 비중을 채워야 되는 부분에서의 기계적인 매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잠깐, 지금으로서는 잠깐이지만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내리매수야. 야, 이런 케이스는 드문데 내리매수하네. 뭘 드물고 내리매수야. 비중 채워야 되니까 채우는 거지. 기계적으로 다 채우고 나면은 그건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덱스 자금, 패시브 자금. 그거는 또 공매 대차 상환의 그 기준 물량이 됩니다. 대차 기준에 공매도가 나오죠. 그 물량으로. 어쨌든 신규주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붙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저평가 상태로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다른 걸 또 그럼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추세 좋지, 추세 개뿔, 거래대금이 없는 추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보유해서 풀려가지고 물량 한 군데서 한 20만 주 때려야 돼. 100억을 갖고 있어 어느 기관이. 근데 바보 마냥 막 밑으로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하여간에 뭐 모르겠어요. 방안에서 들여다보는 성향의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펀더멘털도 저평가가 아니고, 뭐 누적 수급이 엄청나지도 않고, 또 거래대금이 누구나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리. 이거를 추천한 친구들은 뻔해요. 어떤 거요? 그냥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거 읽어주는 거죠. 자기 기준의 생각도 아니고. 두 번째 기준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정리. 그 다음에 원택의 경우는 2,700억인데 이걸 왜 사신 거죠? 또 어떤 친구가 이걸 사라고 그런 거죠? 사셨으면 이럴 때 사셨나요? 2,500원대? 이날 사셨겠네. 그럼 꼬리 달고 내려오면 전량 정리해요. 그리고 이때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래 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1,000억 이따 한번 넘긴 거죠. 180억인가요? 1,000억인가요? 원체 뭐 저기 하니까 몇만 주에 680만 주? 700만 주 잡고 180억이겠네. 이거를 매수 사인을 냈어요. 누가? 에이 진짜 아주 못돼 먹은 놈들이네.
이거를 매수 사인을 내요. 이걸 왜 매수 사인을 내? 거래 대금 자체를 없는 걸 800, 700만 주 해봐야 100 몇십억 터진 거를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도 올라와서 수익이니까 아이 수익이니까 다행인 거야? 이거는 분석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거래 대금 자체가 22억인데 이걸 무슨 분석을 해요? 응? 분석이 안 돼요. 정리입니다. 정리. 예? 정리.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인데 아쉽지만 적어도 이건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는데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죠. 휴마시스 우리 방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고 원택은 1.1%고 WCP는 0.9%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비중 이렇게 뭐 1, 2% 같으면 그런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에서 보는 거지 거래도 없는 종목을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거래 터질 때 들어갔어도 거래가 둔화됐으면 빠져나오는 거고 끝.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을 빌미로 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위에서 맴돌고 있고 그들이 신고한 게 이제 17,000원대 중반 이상인데 글쎄 이제 수급이 들어올지 여부나 이슈가 불거질지 여부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지 여부 확인하고 재차 들어가는 걸로 우리도 여기서 이제 강하게 들어가서 수익도 냈고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뭐 손절이죠. 도저히 거래도 안 나오고 막연히 뭐 기다린다 펀더멘탈 뒷받침이 안 되는데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진단 키트 때문에 대박 났는데 뭐 이런 내용.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정리입니다. 휴마시스.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정리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도 성일 하이텍 8월 달에 들어와서 무지한 수익을 냈어요.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다 정리하죠. 그 어느 시점이 뭐예요? 9월 중순에 전체 시장 깨지면서 전체 조정 받을 때 2차 전지 비중도 줄였죠. 그리고 압축한 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그 에코프로도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는 에코프로도 둔화됐고 포스코 케미칼이 쭉 뻗어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일하이텍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정리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차 전지는 저평가가 없어요. 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거기에 수급에 들어온 거 거의 없어요. 수급이 없죠. 잠깐 뭐 일시적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서 공매도 상환 정도? 수급 없죠. 누적 수급 들어온 거 없잖아요. 거래대금 완전히 죽었죠. 무조건 다 정리, 싹 정리. 3.3%다 정리.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유지.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굳이 안 옮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이슈가 좀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또 시장의 주도주로서 상당한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수급이 제한적이 보이지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삼성전자 우선주 합산을 해서 20% 수준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로 옮겨오실 필요 없고 하이닉스 문자 나와도 삼성전자 유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제 뭐 상당하게 잠시만요. 상당하게 엄청난 탄력을 받았어요. 대형주 기준에서. 근데 뭐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LG와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감안했을 때는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월등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뭐 그 수준. 그리고 이제 그 역할론에는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의 초강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일단 어찌됐건 뭐 추세 추이 강하니까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준은 뭐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1.5%, 2%그 기준인데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설정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거래대금 수반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손바뀜 수급으로 해석해야죠. 어차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고. 응? 결론적으로 지지라인 보고 계시다가 예를 들면은 오늘처럼 5일선 이탈되면 정리를 했다가 뭐 올라타면 다시 산다든가 혹은
완전히 이 종목하고 뭐 결별을 해야 되니까 난 11선 정도까지는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포스코 케미칼을 같이 갖고 계시네요. 응? 2차 전지의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를 같이 갖고 계세요. 이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포스코 케미칼을 오늘은 이제 저점 대비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잡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번 잡을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정리 잡고 밑에도 다시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어지간해서는 갖고 갈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큰 변동이 아니라면 응? 마지노 변동성 좀 설정해놓고 뭐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꼭 2차 전지 일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뭐 성장성 이런 부각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게 잘 부각이 됐죠. 포스코 그룹의 유통망에 대한 부분. 일단은 2차 전지의 LG화학을 주력주의 기준에서 2차 전지를 겸해서 보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블록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딩스도 일단은 긍정적이니까 근데 27% 30% 가까이 가지고 계신 거는 뭐 굳이 정리하세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싶진 않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원체 지금 추세는 강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두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 냅두셨다가 성일하이텍, 휴마시스, 원텍, WPC, WCP, 금양 얘네들 정리하면은 1%, 2%, 3%, 4%, 7%, 7.5%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정리 싹 한 번에 다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45%란 말이에요. 응?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에코프로 별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내가 팔고 다시 갈까봐. 내가 팔고 다시 갈까봐요. 그럼 내가 얘를 처음부터 왜 접근했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왜 사셨어요? 누가 사라고 그래서? 누가 사라고 그랬는데 사라고 할 때 뭐가 좋다고 해요? 얘가? 어떤 걸 좋다고 해요? 성장성이죠. 얘 끝내줍니다. 저평가입니다. 그건 그 아주 못돼 먹은 친구인 거지. 얘가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지주사 성격의 기준인데 지주사들에 대한 그 실적 범위의 그 해석은 자체 사업이 없는 한 굉장히 낮게 해석을 합니다. 아 비상장 뭐 자회사가 있고 아 그건 그거고 이거를 저평가로 인식을 한다? 안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의 인식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 아니 뭐 여기저기서 다 저평가라는데 아, 여기저기서 저평가라든 말든 윤정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어? 아, 윤정두가 더 잘났지 뭐 그 사람 그분들보다. 그 근거의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들어갔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거래 터지고 움직이니까 주가가 움직이니까 뭐 들여다보고 편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이자락 예? 딱 요 봉이 딱 뜰 때요. 7월 13일 장 마감 이후 들여다보긴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말이 됩니까? 라고. 에코프로 BM이 폭등해야지 얘가 왜 폭등해 그러면. 응?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 거래대금이 평상시 대비해서 뭐 월등하게 터졌잖아.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70%씩 막 터지잖아. 그리고 강세를 띄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가 뭐 저평가로 인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걸 명분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라고. 와 LG화학 플러스 반전 이게 주력 주고 매매 사인인 거지. 그잖아요. 응?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이게 얼마? 5%에서 7% 수준까지 들어왔어요. 5% 들어왔고 7%가 요자락이었나? 한 5%에서 7%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 올립니다. 근데 정확해요. 수급이 둔화되어 있는 순간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멈칫했다가 이때가 뭐예요? 여기서 왜 갔어요?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갔어요? 왜 가기는 개뿔 패배터립니다 하고 쉐비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얘기하니까 얘도 우리도 폐배터리입니다. 자회사가 폐배터리가 지금 폐배터리 얘기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아니, 중국이 제재를 했는데 무슨 폐배터리야?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분쟁한다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를 8초 했다고. 8초 한 것도 스팟으로 속보로 나와. 8초간이나 악수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또 가십거리의 얘기처럼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 같은 소리, 환율 전쟁 소설 써?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한 건데, 어찌됐건 그 상황 속에서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니까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서,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드렸잖아. 정부도 난감한 상태에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폐배터리라도 일단 뭐 쓸까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고 정부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삼성 SDI도 폐배터리 우리도 쓰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전라남도 도청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결국은요. 그래서 선택한 게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그쪽은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북미 쪽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출처의 다변화까지 나온 거예요. LG에너솔루션에서부터 뭐 GM 그리고 포드까지. 포드하고 미팅을 9월달에 했잖아요. 그 이슈도 분명히 또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8월 17일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못 움직이다가 쇠비캠 성일라이트 폭등 나오니까 뭐 코스모 화학도 얘기하고 얘도 얘기하고 결국은 그 변동성까지 확대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쇠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 싹 다 정리, 그렇게 해서 뭐 LG화학으로 옮기고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로 옮깁니다. 그런데 10월 중순까지 저점 찍고 10월 중순까지 38% 올랐습니다. 저점 찍고 38%. 포스코 케미칼도 40%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급이 꼬여. 아니 저평가라며 끝내준다며. 근데 여기서부터 주가를 땡겨왔던 그 수급의 범위가 그들이 차익 실현을 했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을 했든 개인들에게 한 5%를 떠넘겼어요. 가끔 이런 해석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떠넘긴 만큼 떠넘겼으니까 다시 살 거다. 그래 돌릴 거다. 야,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다니까요. 전문가로. 기획부동산 운전기사 하다가 LG 디스플레이 외국인이 팔만큼 팔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살 겁니다. 정신 나간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 돼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가격 반발력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팔만큼 팔았으니까 들어올 겁니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어떻게 되나? 카카오는 이 카카오는 어떻게 되나? 팔만큼 팔아가지고 여기서 낙폭과대 아니에요? 팔만큼 팔았으니까 들어오겠지. 그런 말 같지 않은 내용을 그걸 분석이랍시고 하면 안 돼요. 에코프로가 그렇다고 나쁘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이건 끝난 애다. 아니야. 최악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6월 7월 그 비중에서 빼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비중이 45%는 너무 많으시고 뭐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나오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기다리느니 제 생각에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거 거래 터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터지는 날 들어가면 되잖아. 터지는 날. 그럼 원래는 그 포스코 케미칼 없으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을 좀 편입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에서 아까 녹화해서 올려드린 거 또 텍스 전략 올려드린 거 그거 보시고 주력주부터 먼저 채우세요. 성향이 이렇게 좀 변동이 강한 2차 전지 위주로 편입하셨던 기준이라면 그럼 주력주는 15%씩만 채우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으니까 그 다음 순위 뭐라 그랬어요? 하나솔루션 채우시고 그 다음 범위에 난 변동성도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뱅크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정도면 벌써 종목이 몇 개야. 주력주 3개에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묶어갖고 보고 주력주 3개에다가 포스코 그룹주 2개 있잖아요. 5종목에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까지 7종목이면 됐지. 현금 일부 갖고 계시고 그 현금 가지고 일동제약 고점 다시 넘겼습니다. 미래나노텍이 이렇게 강하게 돌리네요. 그러면 그런 쪽에 변동성 매매 소액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나도 이렇게 좀 전략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나도 함께 움직이고 싶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VVIP 방으로 오셔야만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중에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도 2개 푼이 없지만 모니터가 많아서 여기저기 볼 수 있으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예? 교육용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